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전명 필라테스 아시죠? 그렇죠. 필라테스가 워낙에 운동할 네. 때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면으로만 만나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작전. 네이밍이 참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라테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천지 당원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재밌는 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간색 당 들어가라. 그다음에 교회별로 그 할당 인원을 정했는데 과반, 이게 가령 어느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50명을 못 채우면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 막 아주 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돼. 네. 문자 주면 안 돼. 그러면 문자도 안 그거로 돼요. 남았고 내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내부 제보해가지고 맞아요. 언론사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신용불량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맞아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만 알짜배기로 쏙쏙쏙 뽑아가지고 직접 만나서 분위기 한번 떠봐.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 나오잖아? 그러면 냉정하게 제외해. 그런 사람들이 내부 고발할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신천지가 그동안에 그런 국민의힘 입당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결국에는 그 베이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에 코로나19 시대에 이만희 교주 쫓아다니느라고 막 추적전이 불러지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건데 신천지가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코로나 사태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본인끼리 끼리끼리 하고 아니 2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5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짝에다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적고 여전히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동네 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독교도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홍 전 시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유사 종교 집단의 교주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다시 정당,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대한 특검, 통일교회 특검 받아서 제대로 털면은 정말 민주당보다 훨씬 나올 수 있는 보배 그런 알짜배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 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 때 이 신천지도 얼마나 들어가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매우 단순해요. 당원 명부랑 그 당시에 신천지 교인이랑 매칭해봐갖고 얼마나 이렇게 겹치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되겠죠. 장동혁 단식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수용하고 신천지 특검 시작하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그 코로나 확산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밉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국민의힘에 5만 명 입당을 해라. 이게 지금 이게 일종의 의혹의 그 스토리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사실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신천지 탈퇴한 교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단독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작전이 있었고 나도 권고를 받았고 실제로 그래서 입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예.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탈퇴한 교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정치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천지 압수수색 막을 명분이 뭐가 있어요? 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감염되고 그때는 동선 추적하고 난리도 아니던 초반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막았다? 본인의 권력으로 전형적인 정치 권력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의 그런 정치적 자산을 하나씩 쌓아갖고 결국에는 대선 후보 나올 때 신천지에 도움받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3년 만에 망해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기로에 신천지가 있었고 통일교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정교 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정교 유착 의혹이 큰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헌금 특검은 받고 신천지 특검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불리하자는 주장. 당연히 불리하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5만 명이 이게 벌써 가입했다고 명분이 안 그러니까. 돼요. 왜냐하면 또 기사가 나는 게 통일교랑 신천지랑 간부 축구 대회를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뭔가 서서히 흡수되면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그 노하우가 공유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나 보군요. 예. 그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축구 대회를 하면서 그런 정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적 노하우를 정교 유착의 방안으로 같이 섞었구나.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먹혀.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잘 먹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표도 뽑을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비례대표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캄보디아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 뭐 한일 해저 터널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장황 꿈을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국민의힘 화이팅!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죠. 홍준표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거를 덮을래야 덮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의 신천지 특검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장동혁이 그런 부분에서 받으면 이제 윤 어게인 사과하고 특검 받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시 변화와 개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추후에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신천지 측은 그 조직적인 개입 그리고 당비 대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강요로 이렇게 가입시켰냐 그 여부를 지금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수사하다면은 이만희 교주까지 이제는 이만희 교주가 사실은 뭐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JTBC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 구속수감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교육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 데 있어서 교육은 제대로 안 받고 무슨 어느 밀실 방에서 침대에 있는 방에서 열심히 릴렉스하면서 교육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제보도 받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교주분들은 정치가 하나도 안 무섭고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환하라 그래도 안 나오고 법정에 출석하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너무 많은 근거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때 신천지 교인들을 설득할 때도 아니 입당하라 그러면 아무나 뭐 순수하게 입당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피해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의 교리와 그리고 종교의 논리를 정치에다가 입혀서 너가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천지를 살리는 일이고 더 활성화하는 것이고 교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도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인들이 아직도 세뇌되어 있으면은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탈퇴하고서는 이제라도 제보하고 그런 만행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보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대한 올바른 국가적인 정립이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그냥 근본을 싹 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수 장관도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직까지 사퇴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올바로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끔하게 정치인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개신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회에서 이재명 가면을 쓴 사람을 이렇게 구타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종교 어떻게든지 특히 설교 때 이재명을 죽여라라는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목사님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설교자들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예. 아무래도 뭐 본인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온 국민을 정말 사랑으로 뭔가 이런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말 설교자로서의 도리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신뢰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공천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강선호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은 지금 1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옛날에
누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껌값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공천에 15억 그리고 구청장 공천에 10억이 오갔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폭로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서 그냥 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예. 주변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고 나는 돈 없어서 정치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순진한 예. 마음에.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 때도 뭐 공천 헌금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흉흉하게 돌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야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될까 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당원 가입비만 내고서는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가 다시 한번 깜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천만 원인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헌금을 받아서 공천을 해주는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가 그동안에 정말 암암리의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면에서 와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나왔을 때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 인터뷰 처음 하면서 사실 이런 일들 저희 깜짝 놀라리는데 보수당이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당황하고 정말 이거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그런 선례들과 관행들과 아떡 같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광역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렇게 되는 선례들이 특히나 지역에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아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공천 헌금에 대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디뎠는데 좀 빠르게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예. 지금은 매우 그 강선우 의원이랑 김병기 의원이랑 김경 의원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예전에 필요하면 전수조사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죠. 예. 예, 전수조사가 했을 때 그 결과가 사실은 그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자료가 폐기되거든요. 웬만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거 범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김경 의원의 뭐 황금 PC라고 하는가요? 여기서도 본인이 진짜 뭐 영등포구에서도 하고 강서구에서도 하고 동대문에서도 하여튼간에 몰라도 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공천 헌금을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황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정말 나쁜 관행들 뿌리 뽑아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제도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정말 쉽지 않지만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이번에 정치개혁 제대로 해야 된다. 선거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면에서의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100번 오르신 말씀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입을 꾹 닫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우선은 김정재 의원이랑 이철규 의원의 그 통화록에서는 녹취록, 예. 명확하게 3억, 5억 얘기 나오잖아요. 5억 이야기 나왔죠. 예. 그것부터 수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100% 권리당원 예비 후보 경선을 해서 순수하게 컷오프 안 하고 전략도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그래도 대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7대3 하겠다, 5대5 하겠다 본인이 지금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든 당대표의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장동혁 측근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보수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명 바꾼다고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신뢰받는 그런 공천 시스템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머리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8일 만에 단식을 그렇죠. 멈췄죠. 예.
괜찮습니까 몸에 그렇게 단식을 오래 해도? 이제 회복하면은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그게 고령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은 될 건데 사실은 생각보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도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산소 발생기까지 끼는 사람은 처음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과장되거나 오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 죽어가는데도 왜 아무도 안 찾아오냐 이런 것. 한동훈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정부에서는 안 오냐. 그리고 왜 여당 대표는 이런 거 하려고 약간은 과잉됐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는 취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당시 그 정치인들은 20일 넘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단식 최장이 얼마냐 했더니 386일이 나오고요. 와. 그 사람은 엄청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를 여기저기 지방으로 축적해내서 가능했었던 것 같긴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삼풍백화점 우리 그 정말 예, 무너졌을 때 예. 가장 최장 생존자가 17일까지 버텼거든요. 예. 거기에 그 떨어지는 물 마시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결국에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텨갖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8일보다는 더 이상이다. 그리고 한간에는 빨리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나와요. 네. 힘든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출구 전략이 안 나오는 찰나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니까 울면서 그만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너무 4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4분 만에 면담하고서는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갖고 좀 내방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부터 뭐 중진 의원들한테 출구 전략 만들어줘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 계속 죽어가는데 왜 이거를 방치하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성공한 단식이 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걸 하루하루 느꼈을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매우 약했고 결국에는 계속 단식하면서 그래서 한동훈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동훈이 더 조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지했던 대여투쟁의 그런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루하루 버티는 거에 대한 의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종료해야 되겠다. 근데 하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윤 어게인의 탄핵당한 윤석열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뭔가 단식의 시작과 종결을 같이 했다는 면에서 역시 탄핵당한 당이야라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보여준 거 플러스 유영하 의원 공천 따놓은 당상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대구시장 예. 공천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결국에는 또 장동혁 체제의 중심으로의 보수 결집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 갤럽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국힘이 지지율이 아니 그렇게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말 눈물 나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까요?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어거지 단식 아니야? 떼쓰기 단식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야당이랑 통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찾아간다고 해서 선물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매번 그렇게 떼쓰면서 단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잘긴 하지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가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재밌는 게 유영하 의원 그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만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식 그만해라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대구시장에 공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진 의원들이 유영하 변호사 통해가지고 의원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그래도 또 만났는데 약간 명분이 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번 움직인 거 아닌가. 근데 하필 탄핵 조금 그림이 요상하긴 합니다. 잘 봐야겠네요. 과연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에 공천을 받을지. 하여튼간에 장동혁의 생명을 살린 사람은 유영하 의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고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검찰청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장이 물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집단 성명을 한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유일하게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김태훈 남부지검장은 지금 정교유착 합수 본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임은정 지검장은 승진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승진 자리가 많지는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문정 지검장과 우리 백태룡 경정의 그런 힘겨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문정 지검장이 최근에 그 검찰 내부망 2%에 글을 네.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세관 마약 무혐의에도 의혹이 많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세관 마약 무혐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공항의 입국 관리가 그 정도로 허술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맞아요. 있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부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다라고 하면서 이문정 지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우리 스스로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번에 백혜령 경정과의 마찰로 인해서 인천 마약 세관 수사가 약간은 예상보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과가 없다라는 거에서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콕 집어갖고 백혜령 경정을 파견하라고 한 파견까지 거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과 어느 정도의 팀과 이런 여력들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껌껌이 막히면서 인천에서 6kg를 줄줄이 마약을 들고서는 달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왜 못 잡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TV는 제대로 본 거 맞아? 세관 통과 과정에서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 여전히 의문이고 국민들도 이거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문정 동부지검장 생각보다 수사에 대한 성과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껌껌이 내부에서 충돌만 해? 실망이야 이런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본인이 고민을 했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백혜령 경정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프로스의 검사들에게 야 이거는 우리의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악마화되고 마녀가 된 거는 마녀입니다. 그동안에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검사 동료들한테 나름의 그냥 허심탄회한 그냥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백혜령 경정이 얘기하고 있는 아직 미국인 수사의 그런 과정들 방식들 이거에 대한 불신 해소해 줄 필요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통과 과정에서 왜 그렇게 줄줄이 마약을 들고 오면서도 안 걸릴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수사 과정에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문정 검사가 해야 되는 지금의 책무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장으로서 어디에 가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검사 인사에서는 고려 대상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예. 백혜령 경정을 응원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안 나오니까 결과가. 그렇죠. 예. 의혹만 답답한 쌓이고 거예요.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까지 가지도 못했잖아요. 예. 네, 누가 수사 무마를 했는지 무마한 정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레이시아의 그런 사람들이 마약 세관 통과를 허술하게 계속하면서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뽀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은 원인 그 제공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미지근하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생각보다 실망인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들이 꽤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